안녕하십니까. 서울중고차TV 허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빠대가TV 아빠대가입니다. 오늘은 콜라보입니다. 중고차 딜러 허사장과 엔지니어는 남박사님과 콜라보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중고차를 사러 가실 때 중고차 성능용지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중고차를 사시는데 완벽한 새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 차 사십시오. 그거는 이제는 중고차 성능용지를 못 믿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딜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세한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은 소비자가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중고차 성능용지 범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중고차 구입 후에 보증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실제 보증을 적용한 사례는 뭐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계약 한 건 하셨다면서요? 네. 오늘 계약금만 받았고요. 네네. 이분 역시도 보증 범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던 중에 오늘 유튜브 영상은 중고차 보증 범위에 대해서 오늘 그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도 많지만 모바일 통해서 중고차 허위 매물 광고를 띄우는 허위 광고도 많다는 점, 그런 광고료는 비싼 광고인데 많이 나오는다는 점은 그만큼 소비자들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중고차 보증 범위로 가겠습니다. 네, 2019년 6월 1일부터 그 자동차관리법 58조 1항에 의거해서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게 됐고요. 보증 기간은 지금 한 달, 그리고 2,000km 이내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입 시에 그 성능은 이제 딜러나 중고차 상사가 하게 되고요. 네, 중고차 사고 유무에 대한 이 보증 서류는 중고차 딜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 상태 점검 책임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님이 그 자리에 이제 딜러와 같이 해서 그 가입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고객이 중고차를 구입 후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었으면, 이제는 고객이 직접 이 성능표에 같이 표에 같이 첨부된 여기 보증보험 서류를 보면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가. 일로 접수를 해서 이제 바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끔 전국 어디서 가능하게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바뀌었고요. 네,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허 사장님하고 알아볼 거는 과연 보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보증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연은요, 여러분들이 주행거리가 꺾인 차를 사면 어떻게 할까 그거 걱정하시죠? 주행거리를 꺾인 차를 사셔가지고 나중에 확인되시면 소비자는 돈을 버시는 겁니다. 왜? 딜러가 보지도 안 했고 성능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주행거리 꺾인 차, 침수된 차를 봐줘야 되는데 그게 소비자한테 흘러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바로 그 자체가 보증이 해당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소비자가 샀다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됐다고 하시면 그 소비자한테는 돈을 버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허 사장님, 이게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지금 요 중고차 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같이 고객님한테 드리죠. 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잠깐 허 사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게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소비자들은 껍데기가 상처 없는 네. 보증 서류를 원하겠죠. 네네. 단순 교환도 없는 차, 네네. 그리고 단순 교환도 있으면 네. 가격이 좀 저렴하면 살만하고
그리고 무사고 위주로 성능 체크가 안 돼 깔끔한 차량을 원하는 게 소비자의 마음이죠. 아,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들 사고가 있는데 무사고다. 그리고 사고 접수를 한 적이 있는데 무사고다. 아니면 유사고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흔히 말해서 저희는 그거를 부위별 이상융으로 체크하는데 네네. 그 골격이죠. 주요 골격. 네네. 그리고 외판 부위에 자르거나 절단하거나 용접이 들어갔으면 그건 사고로 가는데 단순 탈부착인 경우는 단순 교환에 들어간다는 말씀. 그러면 앞범버, 뒷범버 혹은 휀다 정도는 무사고가 네, 된다. 무사고가 되겠죠. 그러면 보셔야 될 게 이제 고객님들이 차를 구입하셔서 차가 마음에 드시면 저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비록부를 주십시오. 네, 딜러한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먼저 봐야 될 게 아무래도 렌트 이력을 봐야겠죠. 렌트 이력도 네네. 뭐 신차 장기 렌트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 개인보다 그렇죠. 더 깔끔한 차들도 많아. 여러분들이 요즘 옛날하고 다른 게 네네. 옛날에 뭐 제주도에서 타던 렌트카가 서울에서 판매되고 네네. 뭐 그런 차는 지저분하지만요. 요즘 신차 장기 렌트카 이런 차들은요. 개인이 타던 것보다 더 깨끗하고 옵션도 더 좋은 차들도 많이 있다는 거. 법인체에서 이제 대표나 그렇죠. 이런 임원진들이 타던 차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중고차 딜러가 정확하게 내용이 좋고 유무를 네네.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여기서 불량 딜러는 이걸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난질에 당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고 이력을 보셔서 사고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단순 수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데 단순 수리까지 없는 차를 원하신다면 새 차를 사셔야 된다는 네.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어떻게 그거 어디 있어요? 네. 그 렌트 이력 어디 있었죠?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네. 여기에 표시에 침수도 돼 있고 네네. 화재도 돼 있고 네네.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수된 차에 여기 성능장에서 침수를 체크를 안 했다. 그럼 성능장 책임이에요. 네. 이런 차를 여러분이 모르고 샀다. 그러면 성능장에서 다 배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성능장에서 보증을 했는데 갔더니 침수된 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장에서 그 부분은 철저히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게 고객님들이 이쪽에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 보증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렇죠. 생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제가 할까요? 엔지니어님 되시는 분이 하시는 게 좋은 게 네네. 이 미세 누유가 되면 뭐 차가 네네. 뭐 보증이 안 되는 걸로 그렇죠. 있습니다. 네, 성능 보증보험의 그 핵심은 중고차가 고객한테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이게 딜러와 혹은 중고차 상사에서 제대로 고객한테 고지라고 팔았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3의 입장인 이 성능장에서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능장은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판단해서 누유가 있으면 있다. 그리고 고객한테는 누유가 있는 차입니다. 고지라고 팔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 네. 기준이 작년 그렇죠. 6월 1일부로 네네네. 변경됩니다. 그래서 성능표상 미세누유가 있다면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고객님들이 꼭 알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차를 구매하실 때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시고 이 뒷장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네. 말했던 내용이 네네. 법규사항으로 이렇게 돼 네.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 소비자분들을 이걸 드리면 이걸 잘 안 읽어보세요. 요거를 저희가 지금 썰로 푸는 게 요 있는 유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대신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국토부부 장관명 이거에 대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벌금과 그렇죠. 법규 위반 해당된다. 네. 이런 게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걸 보여드리면 잘 안 보세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썰 풀어드린 거고 네. 여기에 본 걸로 해당되면 매수인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차를 구매하신 분은 꼭 저희가 이걸 설명드리고 사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요거 한 분은 저희가 갖고 또 한 분은 소비자도 같이 나눠 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성능영지가 정확하게 됐다는 거는 제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중고차 성능장에서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동부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뭐 KBR 화재 네. 요 네 군데에서 책임을 져주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분들 계시는 분들은
저하고 멱살을 잡아서 싸울 일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오해 가끔 가도 손님들이 그래요. 아, 이 새끼 저 새끼가 뭐 옛날에 그랬는데 저는 그런 일 없었어요. 20년 동안 중고차 허위 매물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손님한테 멱살을 잡을 일도 없고 허위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손님도 오해를 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딜러나 성능장에 가서 찾아가서 네가 제대로 못 봤냐 이럴 필요 없고 상담 보증보험사에다 전화해서 가까운 데 가서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최근에 6월 1일 이후에 수입차 한 대, 국산차 한 대 실제로 요 책임보험으로 수리를 한 내역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먼저 그 차가 벤츠 C클래스였죠. 네. 벤츠 C클래스 대략 그게 키로수가 아마 한 굉장히 좋았던 차예요. 네. 6, 7만 정도였나요? 네. 벤츠 C클래스인데 6만 킬로인데 예. 차 상태도 다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저가 사왔을 때도 문제 없었고 성능장에서도 문제가 없었는데 네네. 일주일 만에 이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소비자님 기계가 주인이 바뀌면 조금 기계가 조금 말이 안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벤츠를 사가신 분이 한 달 내에 고장이 생겨서 AS를 받거나 보증을 받으면 이거 솔직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일단은 공짜로 좋은 엔진 거지. 쪽에는 더 신경 쓸 일이 없어지시는 그렇죠. 거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을 하잖아요. 네. 같이 오셨어가지고 그 전에 차량 때문에 그분이 중고차를 사시고서 뭐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예. 인천 어디 네, 네. 바닷가 가서 그렇죠. 볼보라는 차를 샀는데 네네. 인기도 없는 볼보 차를 사서 너무 눈탱이 맞고 차는 차마다 매일 고장나고 해서 보증도 못 받고. 네, 보증도 못 네네. 받고. 그 얘기를 들어서 네.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시동이 초기에 조금 약간 지연되는 한 1초 정도. 네, 1, 2초. 그게 이제 벤츠 제가 수리를 해보면 많이 알는데 캠 어저스트라는 게 초기 증상이에요. 이게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사실은 저희가 빠르게 대처해가지고 한 200만 원 상당 되는 수리를 저희가 해드렸죠. 네. 근데 사실 그 원가는 사실 우리가 공개한다면 얼마입니까? 그게 근데 부품이라는 게 네. 새 걸로 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네. 보증보험이.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뭐 그래도 못해도 좌우 2개 하면은 그래도 한 50만 원은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를 교환을 하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본인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빠른 시일에 고쳐서 그렇죠. 무상으로 고쳤기 때문에 그분도 조화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당연히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가 뭐 다른 부분도 봐드렸고요. 네. 고객님 뭐 비용 부담 안 되게끔 어쨌건 차를 못 쓰신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다른 걸로 좀 보답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차가 한 달에 2,000km 내에서 빨리 이상한 증상이 나오면 빨리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빨리. 네, 빨리 나오면. 네. 한 달에 2,000km 아무 이상 없다가 네. 32일차 때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딜러 책임도 아니고 성능당 책임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 매물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수입차. 조심하셔야 돼요. 제 지인 중에 벤츠 동호회를 제가 하고 있어요. 벤츠가 한 대 있어서 아주 한 20년 된 차를 제가 끌고 있는데 거기 동호회에 있는데 그 한 명이 차를 바꾸는 과정에서 개인 매물을 구매했는데요.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엔진을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 차를 판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깡패처럼 나오고 자기 경찰이라 그러고 근데 책임된 주인이니까 빡빡이었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바닷가 근처 가서 사왔다고 하고 어느 경찰이 그렇게 협박을 하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면 오히려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니, 저는 일에 그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이 경찰이라는 걸 못 믿고 그 사람이 중고차 딜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중고차 네. 딜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매물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이전을 안 시키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성능용지를 제대로 판매를 해도 서비스가 문제가 되니 개인 명의로 해놓은 상태에서 네네. 직거래로 파면 이거는 형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능용지는 형사건이에요. 근데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는 이건 민사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라도 차를 잘못 사왔어요. 그럼 중고차 상사로 매입 안 잡고 몰래 개인화 시킨 다음에 네네. 개인 대 개인으로 뭐 SK 엔카를 통해서 아니면 뭐 중고나라 뭐 옥션 네네네. 뭐 이런 데서 개인 대 개인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 중점적으로 알아셔는 게 뭐냐면 상품용 차가 왜 상품용 차인지, 왜 책임을 져주니까 상품용 차고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 개인 대 거래는 중고차 딜러가 됐던 엔지니어링 남마사님이 됐던 손을 잡고 이 차가 문제가 있는지 그 몇만 원 서비스 비용 아끼지 마시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대 개인 매물은 제가 봐드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 가서 그 용돈 뭐 10만 원 받고 갔다가 그런 전화는 저는 안 한다는 점. 뭐 전화 문의 많이 오시는데 그런 거는 제외라는 거. 그리고 진짜 하고 싶으면 그 소비자하고 손잡고 가서 가까운 성능장 가서 차를 띄워보는 게 좋습니다. 그 비용은 35,000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참 얘기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개인 매물은 사기가 더 많죠. 더 많죠. 네. 저는 제가 뭐 완벽한 딜러는 아니지만 저도 뭐 한 달에 걸쳐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오히려 딜러들이 더 청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근데 그렇지는 또. 그러니까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왜냐면은 저가 많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 차 개인 매물 파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오고 찾아와서 나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거 좀 당장은 눈에 안 띄게 수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요. 개인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차가 7, 8대가 있다는데 이 사람이 과연 개인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딜러랑 손잡고 이 사람이 동업하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 하여튼 저는 엔카, 개인 매물, 수입차, 올드카, 비싼 차들 조심하십시오. 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기회로. 그리고 허 사장님은 하지 마시고요. 동종업계를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상관없습니다. 네네. 다음은 이제 아이서티죠. 네, 아이서티 경험은 제가 이제 차를 제 차가 아니라 다른 차를 소개했던 건인데 네네. 그 차가 그분이 이제 강원도 양양에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양양에서 제 블로그 유튜브를 보시고 오셨는데 네. 지방분이 오시면 그 당일날 모든 걸 다 일처리를 해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어제도 충주분이 오셔가지고 6시간을 걸려서 일처리를 했는데 그런데도 미비해서 충주로 부품을 하나 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이 건 아이서티 CW 건 같은 경우는 네네. 다른 차를 소개를 했을 때 이분은 빨리 양장을 봐야 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서두르다 보니까 차를 출발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출발했는데 거기 도착하고 나서 3일인가? 일주일? 네, 일주일 타다가 문제가 생겼던 건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열은 받겠죠. 차 샀는데 일주일 만에 좀 차가 부들부들 떨리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릴렉스. 왜? 허 사장님이 설명해줬던 자동차 상태 보증을 생각하시면 이게 차라리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져주는 그 자세가 중요하죠. 내가 강원도 양양분이 전화 왔는데 전화 안 받고 쌩 까고 네. 이런 딜러들이면 차를 잘못 사신 거고 차가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했는데 당당하게 장안 오토랜드 허 사장입니다. 이러면 이런 딜러한테 차를 샀으면 지방에까지 차가 갔어도 믿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저를 믿고 그래서 저희가 성능장을 또 카센터 공업사를 또 소개시켜줘서 그때 고친 게 뭐였죠? 그러니까 당시의 문제는 이제 인젝터의 분사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 인젝터를 수리를 했고 그러니까 당시의 문제는 이제 인젝터의 분사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 인젝터를 수리를 했고 교환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예전 같으면
여길 다시 오시든 그렇죠. 아니면 딜러가 거래하는 카센터로 가자 그러는데요. 가자고 아니면 강원도 어디로 가시라고. 누가 양양에서 여기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양양에서 저희가 그 근처에 이 보증이 되는 곳을 섭외를 해서 고객님한테 언제 입고하면 되는지 예약 시간도 잡아서 그래서 처리를 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네가 차를 팔았는데 어쩌네 저쩌네 아니면 너무 비싸니까 우리한테 갖고 오네 어쩌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이제 보증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을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우리 허 사장님은 저랑 같이 해서 보증은 다 해줬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자비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보증을 해주니 이런 혜택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꼭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저희도 이제 중고차 딜러지만 저도 차 사오는 게 자동차에 부품이 많게는 3만 개, 5만 개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중에 한 개를 잘못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게 주요 부품이면 한 달에 2,000km 내에서는 발견이 되면 소비자분도 좋다는 점. 그리고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를 했는데 딜러가 피하면 딜러를 잘못 만났다. 근데 예전엔 그랬죠. 예, 지금도 그러겠죠. 네네네. 근데 전화를 했는데 차가 문제가 있는데 딜러가 잘 받고 응대를 잘해줘. 그러면 좀 릴렉스하게 솔직히 그 딜러가 안 받고 보험회사로 처리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정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는 전화를 받고 접수까지, 그다음에 예약까지, 그다음에 그쪽 카센터 쪽에 전화해서 그 차 여기에 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 잘 봐달라고 한다면 소비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요. 이 허 사장님이 만약에 그런 걸 안 해왔다면 이런 영상 얼굴 까고 못하죠.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난리가 나겠죠. 이런 게 네.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두 건의 사례를 그렇죠. 6월 1일부터 벌써 5개월 동안 발생했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중고차를 구매할 때 조금 이거 중고차가 좀 소모품까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체질상, 성격상 신차 사셔야 돼요. 신차도 계약 가능합니다. 네, 신차도 사셔야 되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것도 의심스러워, 저것도 의심스러워 그러면 중고차보다는 신차 사셔야 돼. 이게 지금 영상으로도 지금 아반떼 어제 충주에서 가신 분 저희가 출고까지 해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직접 타고 가셨나요? 네, 바로? 믿을 수 이분인데 네.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딜러, 그럼 믿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 분들은 한 번쯤 알고 계시면 소비자한테 네네. 손해는 볼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콜라보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야, 이게 20분 나왔겠는데? 어우.